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스벨트의 기본 문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어떻게 스벨트가 간단하게 반응형으로 속성 값들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함수, 그리고 조건문 처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행시켰던 데브 서버, npm run dev 했죠? 데브 서버를 통한 헬로 월드를 뜯어보면서 이 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스벨트의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헬로 월드는 main.js 어디에 있냐면 소스 폴더에 있어요. 이 main.js에서 먼저 app.svelte 불러옵니다. app.svelte 어디 있냐면 역시 소스 폴더에 app.svelte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불러와가지고 main.js에서 실행을 시켜주는데요. 왜 그러면은 맨 처음에 main.js가 어떻게 해서 읽어지느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rollup config.js 있죠? 여기 보면은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게 main.js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main.js 대신 소스에서 파일명을 리네임 해가지고 인덱스라고 해줬다면 그냥 하면 오류가 나고 로그럽적 컴피그 여기서 처음 컬론 그러면 인덱스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index.js가 실행이 됐으면은 이 가져온 앱스벨트에서 도큐먼트 바디 HTML의 바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속성 값으로 네임으로 월드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월드라고 말을 바꿔주면은 바로 여러분들 새로 고침 안 해도 월드라고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이 프롭스에 이 프롭스를 통해 가지고 속성 값을 바디에다가 전달한 거예요. 그거 어디냐면 app.svelte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app.svelt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먼저 스크립트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있고 그 다음 스타일 디자인을 만져주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스크립트에서는 익스포트 한 다음에 네임 앞서 우리가 index.js에서 요 네임 정한 거 있죠. 요거를 전달받는 거예요. 요걸 전달받아가지고 실제 보여주는 HTML에서 hello 한 다음에 name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HTML 부분은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 즉시 여러분들이 새로 고침 안 해도 역시 그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요런 내용들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자 첫 번째 스크립트 여기서는 앞서 인덱스에서 가져온 요 네임을 전달받았고 요 네임을 중괄호 해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 스타일은 뭐냐 디자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H1 태그 안녕하세요 네임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디자인에서 H1은 빨간색이다. 만약에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export let name 해가지고 props의 속성 값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index.js로 가가지고 이 props라는 속성 값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 props를 없애버리자고요. 컨트롤 KC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거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 네임으로 컴포넌트 속성 값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undefined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undefined로 처리가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익스포트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덱스에서 지금 props로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 반응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let이라고
let이라고 이제 변수로서 name을 지정을 해주자고요. 이때 name으로는 우리 sharp2라고 해주고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sharp2라고 지정이 되는데, 요거를 이번에는 let name 1, 하나는 let name 1 sharp2라고 하고, 또 하나는 let name 2 하고는 world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찍 하고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만은 sharp2 world는 지금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반응형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 name 1과 name 2를 합쳐가지고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요점은 이 name을 반응형으로 선언을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반응형 선언이라고 써드릴게요. 반응형 선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달러 하시고는, 그 다음에 콜론 해주시고는, 그리고는 요 네임이라고 해주시고는, 자 네임 1 더하기 네임 2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반응형으로 딱 선언을 하니까 요 네임에 찍 그어진 거가 없죠. 정상적으로 지금 안녕하세요 네임하고는 sharp2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sharp2 world 비율이죠. sharp2 world.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형으로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달러 하고는 콜론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let name world라고 한 부분을 그냥 이제 여기 name 2죠. name 2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school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지금 샵트 스쿨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 속성 값을 서버 쪽에서 있는 거를 프론트엔드로 바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도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줘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엔 레드라고 빨간색으로 원래 색으로 바꿔줄게요. 원래 스타일로 이렇게 컬러는 요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H1 부분에서 원래 스타일을 덮어 써가지고 스타일로서 컬러는 뭐냐 이러면은 스타일은 컬러는 뭐다, 그냥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여기 컬러 위에서 지정했던 요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레드니까 스타일 컬러가 레드로 해가지고 지금 빨갛게 다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뭐 변수도 지정을 해주고 반응은 선언도 해주고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메인 핵심적인 HTML 이 부분에서도 이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걸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컬러 부분을 바꾸는 걸로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또 바뀌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버튼 기능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버튼이라고 이렇게 클릭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할 때 버튼 슬래시 버튼이죠. 버튼 만들 때 그러면 여기 클릭 있는데 요 클릭을 하면 그건 뭐예요? 온 하고는 클릭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변화되는 내용을 중괄호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괄호로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화살표로 바뀌어요. 컬러가
클릭을 하면 바뀐다. 뭘로? 이번에는 블루로 다시 바뀌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블루색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온클릭했을 때 컬러가 블루로 바뀌는 이 부분 처리를 별도로 이름이 있는 함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불러서 쓰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named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name이 지정된 함수, 이름 있는 함수라는 말이에요. 그냥 named 함수로서 만들어 줄 건데, 그럼 이름을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우리 이름으로 뭘로 할까요? 클릭한다고 할까요?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named 함수로 우리가 만들어 줄 함수로서 컨스트 한 다음에 클릭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요 클릭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때 조건식으로 이번에 쓸 거는 사망연산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색깔 처리를 할 건데요. 이 사망연산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 다음에 그 조건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요거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색을 바꿔줄 거예요. 자, 클릭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빨간색이면은 색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간색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이 조건으로는 먼저 색은 맨 처음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죠. 붉은색이다. 그런데 먼저 오는 거는 이게 이 부분에는 true가 와야 돼요. 그렇다. 즉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에서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파란색으로 바꿔준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건이 빨간색인데 그러냐? 여기 있는 색깔도 빨간색이냐?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면은 뭘로? 자, 빨간색이냐? 아니다. 빨간색이 아니면은 그러면 다시 반대색으로 클릭하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주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쓰는 걸로는 우리 이제 컬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컬러로서 맨 처음에 이 컬러는 뭐냐? 빨간색이다. 레드라고 해줘요. 요거 지금 이꼬르 3개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조건이에요. 레드다. 컬러는 빨간색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구별해요. 그러냐? 그렇다. 그러면은 빨간색이면은 그러면은 너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블루로. 근데 빨간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이겠죠. 그러면 파란색이면은 너는 빨간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 네임드 함수로서 클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클릭이라는 함수는 색을 바꿔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요 클릭 함수를 딱 부르면은 연산자로서 자, 어때요? 클릭할 때마다 색이 반대로 바뀌었죠? 빨간색이면은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파란색이냐? 근데 파란색이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요 사망연산자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요 클릭을 할 경우, 요 클릭 이름 있는 요 함수 클릭의 경우 색깔뿐만이 아니라 여기 글씨도 클릭할 때마다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처리를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글자 보이기는 안 된다고. not 글자 보이기.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글자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줄 건데요. 그를 위해 가지고 우리 드디어 조건문을 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걸로 여기 글자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의 자리. 이 부분을 조건문으로 만약에 글자
보이기로 있으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가 보이지 않게 느낌표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조건문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거든요. 조건문, 또 반복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우물정, 중간에는 콜론, 끝날 때는 슬래시를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보이는 요 글자 부분을 조건문으로 처리를 한다면, 자, 중괄호 사이로 시작할 때는 뭐 우물정, 그리고는 if가 되겠죠. if 글자 보이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는 탭 눌러가지고 좀 들여 써주고, 그리고는 중괄호하고는 슬래시 if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또 들여쓰기 처리를 해주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이라는 이름의 네임드 함수를 통해 가지고 글자 보이기가 맨 처음 상태에서 반대로 바뀌는 것이죠. 보였다면 안 보이게 되고, 안 보였다면 보이게 되고. 그럼 맨 처음 상태가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let 글자 보이기 아니라 보이기는 이제 펄스라고 값을 줬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클릭을 하는 순간 글자 보이기는 반대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안 보였으니까 보이게 되고, 또 보였을 때 클릭을 하면은 반대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문을 쓸 때는 시작할 때 우물정, 끝날 때 슬래시로 조건문 처리하는 것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문에서 만약에 중간은 요거 콜론이라고 했는데, 중간이라고 하면 else를 쓸 경우 콜론을 써줘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else를 여러분들이 조건문에서 쓸 때는 자, 이렇게 콜론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기본 문법으로 반응형 선언을 위해 가지고 달러 콜론 쓰는 거 봤고, 네임드 함수 처리하는 것도 살펴보면서 사망 연산자를 적용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우리는 조건문을 적용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 기본 문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